사람들이 나를 보면 꼭 같은 말을 한다. 아들 아직 장가 안 갔어요? 나는 웃는다. 아직 인연이 없나 봐요. 그 다음 질문은 더 노골적이다. 49살이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나는 또 웃는다. 웃는 게 제일 쉽다. 사실은 안다. 우리 동네에서 49살 먹은 아들이 엄마 집에 사는 건 썩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라는 걸. 도현이는 아직 내 집에 산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 애가 철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됐다. 도현이는 말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말없이 내 옆에 앉는다. 엄마 약 먹었어? 그 말은 꼭 한다.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한다. 내가 애냐? 그럼 도현이는 그냥 웃는다. 어릴 때도 그랬다. 유치원에서 맞고 와도 말을 안 했다. 초등학교 때 도시락에 반찬이 없어서 놀림받아도 말을 안 했다. 나는 그걸 한참 뒤에야 알았다. 남편은 도현이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빚만 남기고. 그날 이후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나갔다. 도현이는 혼자 학교 갔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컸다. 나는 늘 미안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너는 결혼은 꼭 좋은 여자 만나서 해라. 그 말을 수없이 했다. 그런데 40이 지나도 그 애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했다. 35, 40, 45.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도현아, 너 혹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 관심 없니? 도현이는 밥을 먹다가 멈췄다. 엄마. 왜? 엄마가 먼저 가. 나는 웃었다. 뭐? 엄마가 나보다 오래 살아.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몰랐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노골적이다. 정희 씨 아들 장가 안 보내요? 요즘 애들 눈이 높아서 그래. 나는 그냥 웃는다. 어느 날은 더 심한 말도 들었다. 아들이 엄마 못 놔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그런 걸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도현이 방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도현이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사진 같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도현아. 그는 놀라 사진을 덮었다. 왜? 너 혹시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냐? 도현이는 한참 나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그런 생각 왜 해? 동네에서 말이 많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는 피식 웃었다. 엄마는 맨날 신경 쓰잖아. 나는 말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그 애가 나 때문에 못 떠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넘어졌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다. 눈을 떴을 때 도현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눈이 빨갰다. 엄마. 나는 웃었다. 왜 울어? 누가 울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떠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차이는 엄마인 나만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다. 도현이가 밤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그리고 그 통화는 내가 다가가면 항상 끊겼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로 도현이는 더 예민해졌다. 아침마다 내 약통을 열어 확인하고 냉장고에 반찬이 조금만 줄어도 다시 채워 넣었다. 이거 비싸다. 엄마가 더 비싸. 그는 늘 그런 식이었다. 툭 던지듯 말하지만 말 속에 무게가 있었다. 나는 일부러 더 씩씩한 척했다. 나 아직 멀쩡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애는 달라졌다.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아니, 아직이야. 잠시 침묵. 엄마가 눈치채면 안 돼. 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치채면 안 되는 게 뭘까? 며칠 뒤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여기가 박도연 씨 댁이죠? 그녀는 차분했다. 네. 저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회사 동료예요. 그녀의 말이 부드러웠다. 도현이는 그날 늦는다고 했다. 나는 수연을 집 안으로 들였다. 차를 내오는데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나는 놀랐다. 도현이가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괜히 웃었다. 저에는 쓸데없이 엄살이 많다. 수연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수진과 달랐다. 계산이 없었다. 잠시 후 도현이가 들어왔다. 그는 수연을 보고 굳었다. 왜 왔어? 수연은 차분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히지 않았다. 나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도현 씨 계속 미루면 안 돼요. 알아. 어머님은 모르시죠? 잠시 침묵. 아직은. 그 말에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직은. 뭘 모른다는 걸까?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검사 결과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검사 결과. 도현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알면 무너져. 그 말에 나는 벽을 붙잡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돌아갔다.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도현이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수연 누나는 그냥 회사 일로 온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나를 힐끗 봤다. 엄마, 괜히 걱정하지 마. 나는 웃었다. 내가 뭘 걱정하냐.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검사 결과라니. 무슨 검사? 다음 날 나는 몰래 병원에 갔다. 도현이가 자주 다닌다는 종합병원.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했다. 박도연 보호자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 등록은 이수연 씨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응급실 연락처가 이수연 씨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걸까? 그날 저녁 나는 도현에게 물었다. 도현아, 응, 너 병원 다니냐? 그는 잠시 멈췄다. 왜? 그냥. 그는 밥을 내려놓았다. 엄마.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어릴 때처럼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엄마는 몰라도 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왜? 그는 웃었다. 엄마는 그냥 오래 살면 돼.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다. 이 아이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나보다 더 큰 건 아닐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의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병원 진단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그 안에 적힌 단어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진단서 위에 적힌 글자는 또렷했다. 재생불량성 빈혈 의심. 추가 정밀 검사 필요. 나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도현이가 병원에 다닌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아팠을까? 그리고 나는 왜 몰랐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도현이었다. 나는 급히 진단서를 접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보고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숨이 막힌 채 말했다. 이게 뭐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나는 종이를 흔들었다. 이게 별거 아니냐? 그는 한숨을 쉬었다. 초기야. 아직 확정도 아니고. 왜 말 안 했어?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엄마가 걱정하잖아. 그 말에 나는 울음이 터졌다. 나는 엄마다. 그는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결혼은? 그는 웃었다. 누가 이런 몸이랑 결혼해? 그 말이 나를 찢어놓았다. 치료하면 되잖아. 완치 보장 없어. 그는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다. 그래서 장가 안 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내가 짐이 될까봐. 그 애가 못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애가 나를 혼자 남길까봐 떠나지 않았던 거였다. 엄마 혼자 남으면 어떡해. 그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혹시라도 먼저 가면. 나는 그의 입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울었다. 그 애는 어릴 때도 울지 않았다. 나는 그게 강한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냥 참았던 거였다. 다음 날 수연이 다시 왔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다 알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현 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치료는? 정밀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수연은 솔직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수연이 덧붙였다. 도현 씨는 본인보다 어머님 걱정을 더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또 쳤다. 그래서 결혼도.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랑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뭐라고? 만약 병이 확정되면 저보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수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도 저는 도현 씨 혼자 두기 싫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는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도현에게 말했다. 병원 가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같이 가자. 그는 한참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 엄마 울지 마. 나는 웃었다. 나 안 운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정밀검사 결과는 며칠 뒤 나왔다. 의사는 말했다. 초기 단계입니다. 치료하면 관리 가능합니다. 나는 의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도현은 담담했다. 다행이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다행이 아니야. 그는 놀랐다. 뭐가? 너 혼자 버틴 게 다행이 아니야.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해. 그는 웃었다. 엄마.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혼자 남는 게 더 무섭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붙잡는 엄마가 아니라 밀어주는 엄마가 되기로. 정밀검사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길 나는 도현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그 애는 오히려 나를 더 단단히 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서러웠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건지. 집에 도착하자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사실. 나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수연 누나랑 한번 결혼 이야기한 적 있어. 나는 숨을 멈췄다. 근데 내가 거절했어. 왜? 그는 고개를 숙였다. 혹시라도 내가 아프면 누나 인생까지 망칠까봐. 나는 화가 났다. 내가 누구 인생을 망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도 아빠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 애는 어릴 때 내가 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혼자 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했어? 응. 엄마 때문 아니었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 한마디에
내가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무너졌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 도현이 나를 안았다. 어릴 때 안아주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나를 안고 있었다. 며칠 뒤 수연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수연 씨. 그녀는 긴장한 얼굴이었다. 도현이 좋아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네. 병 알아요? 네. 그래도 좋아해요? 그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밀어줄게요. 수연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어머님. 나는 말했다. 나는 도현이 혼자 남는 게 더 무섭다. 그날 저녁 나는 도현을 불러 앉혔다. 도현아. 응. 결혼해. 그는 웃었다. 엄마 아직 뭐. 완치도 아니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완치 기다리다 인생 다 지나간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답게 명령했다. 내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사랑까지 포기할 이유는 아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덧붙였다. 엄마는 내가 혼자 늙는 게 더 싫다. 그 말에 그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 혼자 두고. 나는 웃었다. 나는 아직 안 죽는다. 그는 결국 웃었다. 엄마 진짜 세다. 지금 알았냐? 그날 밤 도현은 수연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일부러 거실에 나와 있었다. 누나, 나 도망 안 갈게. 그 말이 들렸다. 수연의 울음소리도. 며칠 뒤 수연이 집에 왔다. 이번엔 조심스럽지 않았다. 도현은 그녀 옆에 앉았다. 나는 둘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아들이 남자가 되어 보였다. 어머님, 수연이 말했다. 저 도현 씨랑 같이 버텨보고 싶어요. 나는 웃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도현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왜? 나 결혼해도 여기서 살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췄다. 그 질문 속엔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는 놀랐다. 엄마, 나 내 집 아니야. 그 말은 그 애를 향한 나의 마지막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걸 끊어야 했다. 나는 내 엄마다. 내가 떠나도 엄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제 보내도 되지.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을 놓아줄 준비를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도현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도현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다. 수연과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복잡해 보였다. 나는 모른 척했다. 놓아주기로 결심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도현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왜? 나 집 알아봤어. 나는 잠시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웃었다. 잘했다. 그는 나를 유심히 봤다. 진짜야? 그래. 나는 괜히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엄마 혼자도 잘 산다. 그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왜 또? 같이 가자. 나는 웃다가 멈췄다. 뭐? 새 집, 방 하나 더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다. 왜? 너희 신혼집에 내가 왜 가? 그는 진지했다. 엄마 혼자 두고 못 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도현아. 응. 엄마는 내 집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 아니야. 가족이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 그가 물었다. 뭐를? 비 오던 날. 나는 기억이 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내가 식당 앞치마 입은 채로 학교까지 뛰어갔던 날. 엄마가 나 혼자 안 두겠다고 했잖아. 나는 웃었다. 그랬지. 나도 엄마 혼자 안 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 아들을 보내야 한다고 결심했는데 그 애는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다. 며칠 뒤 수연이 말했다.
어머님, 저희 셋이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놀랐다. 신혼인데? 수연은 웃었다. 신혼은 따로 살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그 눈에 계산이 없었다. 저는 도현 씨 혼자 두기 싫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결국 말했다. 조건이 있다. 둘이 동시에 나를 봤다. 나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도현이 웃었다. 엄마가 제일 무섭다. 알면 잘해. 그날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방은 3개였다. 나는 끝방을 썼다. 아침이면 수연이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다. 어머님, 이건 싱겁게 했어요.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애냐? 도현은 옆에서 웃었다. 가끔은 셋이 같이 TV를 보고, 가끔은 따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왜?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뭐가? 아픈 거.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우리는 한참 웃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한다. 49살 먹고 아직 엄마랑 산다면서요? 나는 이제 웃지 않는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그리고 덧붙인다. 혼자 사는 게 꼭 어른은 아니잖아요. 도현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수연은 우리 집 식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을 놓아주지 않아도 아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놓는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였다. 어느 날 도현이 내 어깨를 안았다. 엄마. 왜? 나 장가가도 엄마 아들이야. 나는 웃었다. 그건 당연하지. 나는 이제 안다. 49살 아들이 엄마 집에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키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나 이제 괜찮다. 창밖에 햇살이 비쳤다. 나는 오늘도 약을 먹고 도현에게 묻는다. 약 먹었어?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엄마 먼저. 이 집에는 늦은 결혼도, 아픈 진단도, 그리고 외로움도 있다. 하지만 혼자는 없다. 이게 우리 가족이다.